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국제정세, 또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정말 이 기사를 보고 또 이 기사를 또 분석을 하다가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지금 뭐 부들부들 떨릴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부들부들 떨리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의로 팔아먹은 정황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이건 뭐 매국 반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미국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 합참의장이 결국은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될 것 같다. 언젠가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서태평양을 지켜왔던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일본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레이건 항모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과 정식으로 교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시운전과 함재기 비행갑판 자격 인증을 마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5월 16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출항해 이 군함의 마지막 인도태평양 순찰 일정을 시작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출항은 람 이마뉴엘 주일 미국 대사를 비롯해 미 해군 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별식 뒤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마뉴엘 대사는 지난 8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 레이건 항모 승조원들을 치하했습니다. 이번 출항에는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인 로버트 스몰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하워드함이 동행했는데요. 레이건 전단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재 서태평양에 파견되어 있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 전단과 함께 태평양 함대 배치 중 마지막 정기 순찰 일정을 수행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진 배치 항모의 교체와 함께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함재기 부대들도 교대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에 주둔하는 해군 제115 전투비행대는 5월 15일부터 본토 복귀를 위한 인력과 장비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대는 이와쿠니에서 마지막 고별 비행을 갖고 16일부터 레이건 항모로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F-18E 슈퍼호넷 전투기를 운용하는 이 부대를 대신해 F-35C 전투기를 운용하는 제147 전투비행대 병력과 지원 물자들이 이달부터 이와쿠니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7함대 새로 배치되는 조지 워싱턴은 핵 벙커버스터 운용 능력을 가진 F-35C 전투기가 상시 편제된 최초의 전진 배치 항공모함인데요. 다음 달 이 항모가 동북아시아에서 작전을 시작하면 북한 지도부 발 뻗고 자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렇게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이 서태평양에서 또 우리 한반도 안보를 지켜왔던 선봉장이었죠. 물론 그 후반기 때는 계속 수리하느라 별 역할을 못했지만 전반기 때 특히 화염과 분노 뭐 이러던 시절에 굉장히 활약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람 이마뉴엘 주일 미국 대사가 이렇게 승조원들에게 이 함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그 치하를 하기도 했고 많은 이 고위층들이 참석해서 출항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이 서태평양 그러니까 남중국해까지 순찰 임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 노포크로 갈 거예요. 그래서 샌디에고에 있는 게 아니라 동부 노포크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 원자로 교체 작업을 하는 동안 아마 작전은 더 이상 안 나갈 것 같고 한 1년에서 2년 동안 그냥 뭐 다른 훈련을 좀 하다가 이 원자로 교체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로널드 레이건에 탑재되는 제115 전투비행대가 있는데 이와쿠니에 있죠. 이 이와쿠니 바로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이와쿠니 거기에 있는 이 전투비행대가 우리는 이제 간다 하고 고별비행을 이렇게 하고는 F-35C 비행대인 제147 전투비행대하고 교대가 되죠. 그리고 미국 돌아가서 이 슈퍼넷들을 이 115 비행대도 F-35로 교체를 합니다. 자, 그런 그 퍼포먼스를 했고
또 이 스포넷을 정비하던 운영 요원들이 지상에 있겠죠. 그리고 항모에 탑승하는 항모 정비요원들 있을 테고 지원 요원들이 그들은 항모 타고 그대로 가는 거고 지상에서 작전하는 이 지원 요원들은 이렇게 수송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지 워싱턴이 오게 되는데 조지 워싱턴은 F-35를 탑재하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키티호크 항모 이후에 조지 워싱턴이 이 칠함대에서 8년 동안 활약을 하다가 로널드 레이건과 교체를 해서 원자로 교체 그리고 F-35C 탑재 개량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F-35가 탑재된 이 항모가 이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 작전을 하게 될 텐데 핵 벙커버스터도 있죠. 김정은이 여러 가지로 뜨끈한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뭐 확장 억제, 핵우산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인데 미국이 최근에 확장 억제 한국에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잘 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결국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파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병력이 오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서방 측 파병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현지 시각 5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고위급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교관 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라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토에서 많은 훈련 교관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곳에서 위험에 빠질 것이다. 결국 귀중한 방공망을 전장 근처의 우크라이나 인프라 대신 훈련 교관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최근 러시아군의 공세가 확대되면서 심각한 병력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나토는 유럽에서 1, 2만 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훈련 지원 체계로는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만큼의 전투병력을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국방장관까지 교체하고 사실상 전시경제체제로 완전히 전환해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린 것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력을 확충해 전장에서 인해 전술을 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징병과 동원 대상 확대를 통한 대규모 병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최근 나토에 우크라이나 현지 훈련소 설치와 훈련 교관 파견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미군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현지에 훈련소를 설치하는 것이 전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교리 수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확전, 경우에 따라서는 핵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나토가 병력을 파병할 경우 실제 핵무기 사용과 문명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나토의 훈련교관 파견은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파병,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 브뤼셀에 있는 이 나토에서 고위급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에 가 있을 것이다. 왜냐? 지금 한 1, 2만 명 단위로 독일, 폴란드, 영국 이런 데로 그냥 데리고 나와서 소부대로 지금 흩어져서 훈련하니까 소부대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독일, 폴란드, 영국 이런 곳의 지형과 우크라이나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현지 지형, 현지 기후 안 맞고 또 소부대 훈련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대규모의 전술훈련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이 전투기량 훈련 뭐 이런 것들만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아니 그 교관단을 우크라이나로 좀 보내달라. 여기에서 대규모 훈련하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2월 24일 이 전쟁 이제 2주년 기념해서 서방이 만약에 군대를 파병할 시에 핵전쟁 한다. 문명 파괴. 그러니까 핵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그 파병한 국가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랑스가 우리는 파병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 게 바로 이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프랑스, 미국 이런 고위층에서 이제 파병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파병이 되기 전에 결국 훈련 교관으로 가는 거니까 훈련받을 장정들이 있어야 되죠. 폴란드에 지금 70만 명,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삼국에 또 뭐 수만 명씩 가 있는데 도망가 있죠.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돌아온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메인 뉴스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혈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흥분됩니다. 얼마 전 심층 분석으로 월성 원전의 핵무기를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 원료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의 헐값에 팔린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책임자,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중국에 대량의 중수를 헐값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5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에너지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10월 중국 친산 원전에 중수 80톤을 320만 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이는 톤당 약 5천만 원, 킬로그램당 5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수, 정확히는 산화 듀테륨은 물 분자의 구성원소 중 적어도 1개 이상이 일반 수소 원자보다 중성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 무거운 중수소인 물을 말하는데요. 중수는 중성자를 흡수해 먹어버리는 비율이 경수보다 훨씬 낮아 천연 우라늄으로도 핵 분열을 지속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감속제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중수를 일반 물에서 추출할 경우 얻고자 하는 중수량의 6,400배에 달하는 물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수는 현재 시세로 1kg당 1,400달러에서 1,600달러, 한화 190만원에서 2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질입니다. 중수는 감속제로 사용해 중성자를 먹일 경우 삼중수로 변하는데요. 이 삼중수에서 산소를 제거하면 삼중수소가 되고 삼중수소는 핵융합 원리를 이용한 증폭 핵분열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중수를 사용하는 중수로는 그 자체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한 이 관계자는 중수 1kg 시세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를 헐값에 중국 원전에 팔아버린 것이라며 월성 원전 가동을 위해 필요한 중수를 중국의 헐값에 넘기고 중국이 이를 사간 것은 사실상 월성 원전의 영구 폐쇄에 쐐기를 받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외압을 행사해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한 것은 물론 남은 원전들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작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에너지 산업을 붕괴시키고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원을 적국의 헐값에 팔아넘긴 매국이자 반역인데요. 이와 관련된 자들 반드시 색출해 법과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중수, 월성 원전, 이 월성 원전이 중수로죠. 나머지는 다 경수로인데 이 중수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중수소가 다량 추출된다. 그래서 수소폭탄의 주요 원료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월성 방패, 경주 방패장에 지금 우리가 폐기물이 있죠. 그거 재처리하면 거의 뭐 4,3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아마 북한이 핵실험할 때 증폭 핵분열탄 이런 이야기 지금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수소폭탄인 겁니다. 이
중수, 삼중수소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재료인 중수. 이거 우리가 또 돈 주고 사야 되죠. 그런데 이 월성 원전에 4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그거 한 기를 결과 자료 조사를 왜곡해가지고 강제 폐쇄시켜버렸죠. 그리고 3개가 남았는데 자, 여기 한 개 폐쇄시켰으니까 또 이것도 나머지도 곧 폐쇄할 거니까 지금 이거 중수 사놓은 거 쓸모없잖아. 중국에 팔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1kg당 1,400에서 1,600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90에서 220만 원. 제가 그래서 이걸 그냥 20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중국에 팔아넘긴 그 비용이 얼마냐? 무려 1,600억 원. 그걸 40억 원 받고 파는 겁니다. 1,600억 원어치의 중수를 40억 원 받고 판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팔라고 지시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걸 팔기로 결정한 자, 외압을 받았든지 말든지 이 한수원에서 결정을 했겠죠. 그 자도 배임으로 처벌해야 되고 지시한 자, 직권남용으로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어떤 커넥션이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자, 이 중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1943년, 44년 이 노르웨이에 있는 이 베모르크 수력발전소인데요. 이 당시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핵무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생산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하던 그 정보를 미군이 안 거예요. 근데 이 수력발전소 옆에 비료 공장이 있었는데 그 비료 공장의 부산물로 중수가 채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 핵무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결국 뭐 미국이 주도가 된 연합군이 43년, 44년 두 번에 걸쳐서 이 수력발전소와 이 옆에 있는 비료 공장을 사보타주로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세계대전 전체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게 중수예요. 그 중수를 중국에 그냥 넘겨줬다. 40억 받고 1,600억짜리를. 그래서 이 중수가 뭐냐? 우리가 이제 H2O 그러면 이제 물이죠. 경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일반 물이죠. 일반 물 가지고 울진 원전, 고리 원전, 영광 원전 이런 데는 다 그거 가지고 이제 냉각제로, 감속제로 써요. 그런데 월성 원전만 중수로 해요. 그래서 중수는 이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중수예요. 그러면서 감속을 하면서 중성자가 추가로 투입돼서 삼중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산소를 제거해버리면 삼중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무려 80톤이나 중국에 완전히 그냥 헐값에 넘겨버렸다. 1,600억 원어치를 40억 원 받고 넘겼다. 이거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 시절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월성원전 폐쇄 등등 했죠. 탈원전 정책에서 이 그들의 카르텔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 패널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으면서 완전히 조단위로 해먹었을 것이다 라는 거 점점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던 그 2022년, 그러니까 이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때 9조 6천억 원의 경제 손실, 탈원전 정책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한전이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한전의 빚이 200조 원이랍니다. 200조 원. 엄청난 거죠. 이 이자만 1년에 4조 5천억. 전기세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탈원전 해서 무슨 뭐 친환경 에너지로 어쩌고저쩌고 전기세 안 올려. 전기세 안 올리고 지금 한전 빚 200조 원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라도에 한전공대 만들어서 또 너도 나도 또 보내. 우리 아들들 보내. 그래 한전 완전 철밥통 고임금 주는 기업이니까 저기 또 입사시켜. 이런 커넥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전공대만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자, 월성원전 폐쇄 의사결정 과정 감사원과 검찰 수사로 이렇게 나왔죠. 자, 2018년 4월 2일 날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이 말은 뭐냐? 야, 왜 빨리 아직 안 하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이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그 대통령의 댓글을 보고 아 뜨거 해서 산업부에 야 대통령 하문이다 빨리 입장 받아라 해서 또 하문을 하죠. 그래서 당시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가 월성 1호기 2년 6개월 더 가동해야 되는데요 하고 산업부 과장이 보고하니까 너 죽을래? 하고 질책을 한 거예요. 왜? 청와대에서 지금 압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가동 중단으로 다시 결정해서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4월 5일 이 한수원 새 사장이 취임된 거예요. 당연히 그냥 내려 꽂았죠. 그리고는 즉시 4월 5일 날 취임하자마자 즉시 가동 중단 그리고 6월 15일 가동 중단 의결을 마쳐버렸습니다. 이런 카르텔 왜 그런데 검찰 처벌 못하나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나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줬으니까 결국 그분의 그 임명 때문에 내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또는 뭐 요즘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런 제 입으로 담지 못할 이런 이야기들. 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왜 이러한 명확한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 감사원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겁니까? 대통령이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야 빨리 가동해. 중단 빨리 해.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시기에 중국에 우리 중수를 1,600억 원어치를 40억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수소폭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걸. 정말 기가 찬 상황인데 정말 이 윤석열 정부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빨리 법과 원칙에 규정해서 의거해서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